자, 미 군함 관련해서 지금 뭐 마스가 관련해서 후속 조치들이 너무나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군함을 한국서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쭉 얘기한 정조대항한 얘기나 미국의 애국법 통과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송 작가가 얘기했을 때는 다 음모론이라 그랬잖아. 근데 보통 이게 밝혀지는데 석 달쯤 걸렸거든. 근데 이번에 이틀 만에 이미 송 작가 TV에서 얘기했던 예상들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조선업 협력이 너무 간절하다. 급한 거지, 급한 정말 거지. 급하다라는 걸 엿볼 수 있고요. 사실 미국 의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외국과, 그러니까 특히 동맹국과 조선업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사실은 의회에 제출된 건 몇 개월이 됐어요. 근데 이 통과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자, 미국에는 선박 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애국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인데 네. 번스 톨레프슨법이라는 게 있고요.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스 톨레프슨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미국 해군 군함은 그 군함의 선체와 주요 부품들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다른 나라 외국에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이 번스법이고요. 존스법은 미 연안은 미국 기업이 만든 배만 운항할 수 있다가 존스법입니다. 요 두 가지가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사실 이 애국법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조선업들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경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다 보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그렇죠. 가격을 지들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거죠. 네. 그리고 납기를 어기거나 뭐 결격 사유가 있어도 딴 데서 대체할 게 없으니까 배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자, 그러면은 한국하고 조선업 협력, 마스가는 어떻게 하시게요? 의회에서 법 통과 기다리기는 너무 조바심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부분을 바꿔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킹그룹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실무적인 얘기에 착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 미국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숙련공도 부족하고 크기 자체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요 블록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조립만 해도 미국 배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렇죠. 담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 작가가 내세웠던 해법. 우리 쪽에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수출하면 걔네들은 지깅, 한국식 기술을 통해가지고 현재 조립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퇴한 조선소에서 일하셨던 분들, 뭐 아니면 기존에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미국에 가서 그거 작업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보내는 건 그냥 보낼 수 있거든. 지금 미국 내에는 이 숙련공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도 한 1,5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수준의 숙련공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오션 측에서 한 50명 정도 숙련공들을 데려가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단 인력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 36개월의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거기에 한 170명 정도가 미국인들이 들어가 있대요. 무슨 견습생을 돈 주고 구하냐? 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보내,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살리겠다고 하니까,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물론 그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국법 안에 조건이 뭐였냐면은 무조건 미국 기업이어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무조건 70% 이상 직원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지랄 같은 법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쪽 우리 소위 기레기와 국집류들은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한국에 노조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 받아! 라고 하면서 뭔 소리야? 기존에 선박 노조나 이런 쪽에 또는 기계 노조에 있던 사람들은 안 받을 거니까 한국에서 사람을 보낼라도 보낼 수가 없어. 미국은 오히려 노조를 안 하면 그걸 더 이상한 회사로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자, 미국 조선사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원래 노조가 강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선사 노조들이 엄청나. 그럼 예. 독점적으로 해먹던 애들인데 그래서 미국 조선사 노조가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예.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갖고 임금 착취당하고 힘들 거야? 국내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3만 불이야. 근데 거기 가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기본 시작이 6만 불부터 시작해, 조선 노동자들. 거기에 모든 혜택들과 각종 주어질 수 있는 그 복지수당을 생각을 하면 기본이 최소 국내 10만 불, 12만 불 수준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난리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모듈이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듈이라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캐비넷만 할까? 또는 뭐 자동차만 할까? 아니요. 빌딩만 해요. 빌딩. 진짜 아파트 한 채, 반 채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의 모듈들이 지금 실려서 갑니다. 우리나라의 모듈 기술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중동에다가 물 증발시켜갖고 식수 만드는 이런 설비들을 제작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국에서 전부 다 제작을 해갖고, 그걸 빠지선에 태워갖고, 중동에 갖고 와갖고 현장에서 조립만 해요. 그럼 이런 거대한 설비들을 일반적인 다른 항구에서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크레인이나 이거를 선적해서 올릴 수 있는 도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소에는 이게 있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모듈들을 생산해갖고 현지에 가가지고 조립을 해갖고 뚝딱뚝딱 1년에 한 척 반 만드는 데서 20척, 30척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얘기를 한다, 시비 거는 놈들은. 그렇게 조립식으로 하니까 구조에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그래서 불량 생기는 거 아니야. 그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 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판과 철판을 용접하게 되면 용접하는 부위에 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쪽에 훨씬 더 접합도와 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철판의 재질이 우수하고 철판을 용접하게 되면 철판에 용접을 한 그 띠가 사실상의 건축 구조물의 와이어 같은 장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전체적인 용접이 들어가갖고 만들어진 조립형의 한국형 선박은요, 충격이나 이런 진동에 있어서 훨씬 더 강인한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인 강점까지 가져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한국만이 갖고 있다는 거. 지금 외국에서 흉내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거야. 그렇죠. 각자 자기 공장에서 나는 뭐하고 결합될지 모를 모듈을 만드는데 1mm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갖다 딱 붙이면 그냥 기계로 돼갖고 자동 조립 용접만 하면 끝나게끔 그렇게 완벽한 모듈들을 생산한 지가 우리가 20년, 30년째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숭룡공 분들이 미국 가셨으면 좋겠다, 시민권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활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나라예요. 뭐 지금 미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생각에 야 연봉 2억이야 이러면은 엄청 많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거 많이 버는 게 맞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물가라든지 병원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비, 병원비가 병원비, 엄청나요.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은 2억 원이라는 연봉이 사실 센 연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왜 이렇게 숭룡공이 없지? 왜 이 사람들이 이 제조업에 안 하지?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금액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해주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게 또 되게 다른 게 우리는 일을 하러 올 때 기본적으로 일을 가르쳐주면 말귀를 알아듣고 이걸 하는 능력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요 정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알아듣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공교육을 받고 나왔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아요. 우리의 그 지적 수준이 높아요. 많이 배워서 나와요. 일머리가. 네. 일머리도 있고 많이 어쨌든 똑똑한데 미국은 안 믿기시겠지만 본인 스펠링 틀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본인 스펠링을 틀리지? 예, 틀려요. 그래서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 기반 안에 이런 방식으로 침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이 미국 제조업을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미국인들을 독립시키지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모듈이라든지 공정과 시스템, 인력, 거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미국인들의 임금 수준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동의 질을 생산했을 때 절대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지가 못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조선기술과 조선업 역량에 미국의 산업이 종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산업 영토가 된다니까? 그런 면에서 음. 앞으로 이 협력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극적인 국부를 창출할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만요? 아니요. 한국조선업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니 그 한국조선사가 미국 군함 만들잖아. 이렇게 되면은 신뢰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벌써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도 미 군함 음. 건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고 유럽에 있는 조선소들도 한국의 조선 기술을 배워오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야. 미 해군이 우리나라 정조대왕함을 갖다 쓰는데 누가 그 정조대왕함을 욕심 안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필리 조선소 이번에 대통령 들렸다 오신 조선소가 벌써 한미 윈윈 모델로 11척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11척의 선박을 발주하는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가 역시 하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회사에 발주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내에서 미국 연안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배여야 그렇죠. 돼라는 그 좋은 미국 내 수법. 세일가스든 뭐 석탄이든 곡물을 실으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 상사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갖고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냐면은 중국산 배, 그다음에 중국 부품 들어간 중국 어. 조선사에서 만든 배, 중국의 부품이 선박회사, 들어간 해운사의 선박. 하여튼 중국과 연결된 선박들에는 다 수수료를 엄청나게 붙이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배가 엄청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안에 들어가는 테무 제품이나 알리바바 제품들 실어 나르던 엄청난 상선들이 있어요. 그 상선들의 수수료들이 앞으로 다 붙게 된다고 엄청 하면 붙게 돼요. 네. 앞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싣고 들어가는 배에다가 혹시 화물창 남은 공간이 있으면 저희 물건도 좀 실어서 같이 갖고 들어가 주세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적이라든지 추가 선적을 할 수 있는 캐퍼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한국 배는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조선소를 한화가 살 때 1억 불 줬어요. 1,500억 주고 산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50억 불을 투자를 한다잖아. 산 가치의 50배를 투자를 해갖고 도크 하나 늘리고 조립 시스템 까는 데다 다 투자를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 매출이 20배가 올라가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을 뽑아낼 배가 겁니다. 완성되면은 네. 다른 데 파는 거죠. 팔거나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네. 핑퐁님이 우리나라 군산 현대중공업 영조공 숙련공 기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월 400은 300도 받는 노동자가 과연 있을지. 그 3만 불도 과하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조선업과 관련해가지고 노동자들을 갈아넣은 사업이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조선 관련 산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에 대해 처우에 대해서도 좀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조선업 포항일 때 여기저기서 막 조선 노동 용접공들 끌어서 용접공 뭐 연봉이 1억이다 2억이다 그랬거든. 네. 근데 하루에 14시간 하고 2억 받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분들.
그냥 몸뚱아리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우리나라 저가 수주해갖고 조선업 막 육성할 때를 키워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저가 안 하잖아. 벌크선, 정크선 이런 거 안 해. 딱 컨테이너선 막 3천억 이상 가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좀 일거리가 널널해졌어. 모듈화되고 자동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실제 손으로 용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적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건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이제 넣는다라고 얘기하고 진짜 좀 제대로 지키자고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은 저도 알거든요. 이 노동 현장에서 정규직 직원과 하청의 하청 직원들이 엄청나게 차별받고 있는 데가 또 대표적으로 이 배 만드는 곳이거든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도 확실히 좀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달라질 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지겠죠.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면 그렇죠. 이재명 정부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복귀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 갖고도 얘기하시면서 노란봉투법 꼭 필요한 거고 노동계의 권익을 지켜주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이해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노동계에도 여기에 대한 산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이나 기득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파업이 많아지고 앞으로 노동자들이 더 이러한 파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흔들 것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호응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주어진 기회와 이렇게 만들어진 여건을 스스로 과도한 무리한 요구나 또는 협상이 아닌 파업을 도구로 해가지고 이러한 풍토를 망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깎아먹는 짓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분들은 없다는 거지. 제대로 대접받게 해줬는데 왜 그 대접을 받을 그 위치를 스스로 내던지겠느냐?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